다둥이 아빠의 생존 창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류 배송 기사님이 본 자영업의 실태, 그 중에서도 커피 전문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물류 배송, 저가 닭갈비 하고 있으니까 이 닭갈비를 납품해주는 기간이 화요일하고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이제 본사에서 물류를 싣고 오시는 기사님 오십니다. 제가 오픈한 지가 3년이 됐으니까 기사님하고 뵌 지도 벌써 3년이 되면서 지금 좀 많이 친해져서 오실 때마다 이런 자영업 경기라든가 돌아가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차 한잔 나누면서 하는데요. 이 본사, 이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 닭갈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커피숍도 있고 족발집도 있고 샌드위치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 업계 이야기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커피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는데, 기사님을 해주신 분들이 광주 이제 수완지구라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광주로 갔을 때는 3대 상권 안에 들어가는 이제 큰 시장, 핵심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 이제 커피숍이 하나 이렇게 작년 이제 오픈한 지가 한 2년 채 안 됐는데 그때 오픈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픈 초기에 그 카페 가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 사장님도 뵙고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그랬었어요. 젊은 부부 두 분이 가게를 이제 신규 창업하셨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한 20평 정도 되는 규모를 이제 다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들어가서 새골을 하신 거죠. 두 분이 되게 젊었어요. 그 부부 두 분이 생계형으로 그 커피숍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채 1년도 안 돼서 그 가게를 내놓으신 겁니다. 아마 매출 하락도 있고 개인적인 상황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하여튼 내놓으셨는데 그걸 이제 인수해서 들어가신 분이 40대 중반 남자분이 그걸 인수하셔서 나홀로 창업해서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신 겁니다. 그 부부가 계셨을 때는, 그전 사장님 계실 때는 어느 정도 단골도 있고 또 여자 사장님 좀 싹싹하게 해서 그 주부들 이렇게 모임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남자 사장님 성향이 조금 이렇게 활발하거나 그런 성향이 아니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인수를 받고 이렇게 해줬는데, 물류 납품 기사님이 보시면 이 물류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가게 매출을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커피라든가 거기 들어가는 제빵, 빵 종류 물량들이 거의 지금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그 매출도 없고 손님들이 많이 없다는 소리인데, 어쩌다 갈 때마다, 기사님이 갈 때마다 혼자서 이렇게 계시는 모습들, 그리고 딸이 2명이 있는데 어린 딸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먼저 보면서 본인도 좀 짠한다 그런 마음이 좀 들면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좀 공감도 많이 되고, 저도 딸이 2명 있어서 이렇게 손님이 없을 때 인수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권리금 주고 이렇게 수천만 원 주고 가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경험이 없으신 사장님 같은데 얼마나 좀 마음고생하고 있을까, 그런 좀 생각 들어가지고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커피 전문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본데요. 이 사장님이 이렇게 인수받고 들어가서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들이 뭘까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여러분도 커피 즐겨 마시죠? 이 한국 사람들이 커피 먹는 게 한 세계 3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 다음에 한국이 3위로 급성장하게 되는데, 거의 한국 사람이 하루에 마시는 커피 양이 한 360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저도 하루에 한 잔에서 2잔씩은 커피 한 잔씩 마시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 커피 전문점이 어려웠던 이유들은 이 시장이 성장했지만 그만큼 더 경쟁이라든가 업체들은 더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수완지구, 사실 수완지구도 인구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신도심인데, 그 상권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지만 커피 전문점의 과당 경쟁, 또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저가 커피의 공세도 무시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됐는지 제가 현장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오늘자 신문, 지역의 생활정보지 산업방 신문입니다. 12월 3일 오늘 화요일 인데 한번 살펴봤어요. 과연 광산구 수완지구에 커피 전문점, 이게 또 매물, 또 양도 양수하기 위해서 급매물로 내는 곳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 광산구만 놓고 봤을 때 여기 분석했더니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더라고. 자,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매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춤추면서 여러분은 잘 보이지 않으실 건데, 여기 이렇게 보이나요? 여기 광주 광산구 커피 전문점에서 이렇게 쭈르륵 나왔는데, 보시면 금매물, 뭐 권리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상 이렇게 나온 것들이 엄청나게 부동산에 매물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를 헤아려 봤더니, 예, 무려, 예, 51곳이나 됩니다. 자, 이렇게 사장님이 창업을 했지만, 이렇게 또 나오는 또 폐업을 하는, 폐업을 준비 중인 사장님도 많은 거고요. 또 그 자리에 또 들어가는 신규 창업도 많다 보니까 서로 치고받고 뭐 제살 깎아먹기식 뭐 출혈 경쟁이 되는 상황에서 좀 경험도 부족하고 노하우도 부족한 초보 사장님이 그분들을 경쟁하기도 힘들고,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도 많이 위축되고, 경제의 불확성이 크면서 돈을 좀 아끼려고 하잖아요, 다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소비도 안 하고 돈도 아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제 친구도 직장생활 하다가 지금 뭐 40대 한번 초중반 뭐 이렇게 되신 분들의 고민들이, 은퇴 시기 다가오고 퇴직 시기가 다가오니까 뭐라도 좀 해야 되겠는데, 창업 시장에 두드려 보는 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커피 전문점인 것 같아요. 카페나 커피 전문점. 실제로 저도 자영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친구들이라든가 지인들이 찾아와서 고민 상담, 뭐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 좀 물어보고 좀 조언을 좀 구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이 다 카페가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카페. 일단 뭐 손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보기 좋잖아요. 이미지도 좋고 깔끔하고 매장도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음악에 또 손님들하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럭셔리한 그런 생활을 꿈꾸는데, 막상 해보면 또 그걸 갖추지 않아요. 실제로 일도 많고, 이게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자리를 잡으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게 이 커피 음료 시장인데,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제 경쟁이 치열한. 작년에 뭐 제가 데이터를 좀 봤더니 이 커피 시장이 작년에 폐업이 9,000곳이 폐업 문을 닫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커피숍이 문을 닫았는데, 또 작년에 창업한 신규 창업자는 14,000명, 14,000곳이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업이, 폐업도 많지만 창업도 많은 시장이 커피 전문점. 이게 불균형적으로 계속 이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있는 시장 플레이어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커피숍이 정말 많습니다. 뭐 저희 그 동네에서도 신도심이죠. 신도심이었는데 오랫동안 터줏대감 같이 운영을 했던 5년 정도 되는 커피숍이 있었어요. 개인 커피숍이었는데 그 앞에 스타벅스 생기고 엔젤리너스 바로 옆에 생기고, 그쪽에 최근에 또 한 2달 전에 드롭탑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또 저가 커피 있었거든요. 저가 커피가 있었는데 또 메가 커피 생기고 또 공차가 생기고, 그 옆에 또 벌크라는 또 저가 커피 생기니까 기존에 있는 데가 문을 닫고, 또 그 옆에 있는 데도 또 문을 닫고,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데, 또 그 자리에 또 커피숍이 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5, 6년 전의 기억으로 생각나는데요. 중국에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남경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거리가 있는 한 인구 350만 도시 우후시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출장 가서 이렇게 거리를 돌아보는데, 이렇게 반가운 이렇게 브랜드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카페베네가 그 중국의 그 시골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 있는 겁니다. 반가운 마음에 중국에서 카페베네 가서 커피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한 잔 마셨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커피를 그렇게 많이 먹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녹차 먹고 이렇게 다 거리 돌아가면 이렇게 차를 마시는 분위기여서 커피 시장이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들어서 중국이 엄청나게 급속한 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뭐 카페베는 뭐 중국 진출도 안 됐고 이렇게 뭐 힘든 상황이 있어서 지금은 거의 뭐 많이 없어졌고, 엔젤리너스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 자리를 뭐 이데아 커피가 전국에 있는 가장 많은 한 2,400개 정도 되는 매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투썸 플레이스도 한 1,000여 개 이상. 나머지 뭐 보니까 뭐 요거풀에서 또 커피에 반하다 뭐 백다방 같은 경우가 500에서 한 1,000개 정도 사이에 규모의 경제를 하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이디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포화 상태고 시장이 상권이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초보 창업자가 해주라고 그래도 상권 분석해보고 기존 뭐 자영업자하고의 뭐 영업 관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맹 계약을 안 해주는 그런 회사는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또
가맹비를 깎아주고 뭐 교육비 깎아주고 뭐 다 깎아준다고 했는데 무조건 차리게 해주는 그런 회사, 프랜차이즈 회사도 많은 것 같아요. 그 프랜차이즈,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 수가 한 33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회사도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는 안 좋은 회사, 나쁜 회사도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이렇게 창업만 시켜서 오픈을 막 시켜서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권이라든가 입지라든가 이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안 보고 무조건 그냥 본사에서 차려줘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 시장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우후죽순식으로 늘어나는 하나의 그런 배경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라도 커피 정말 창업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진짜 베테랑도 힘들고 기존 사업 하시는 분도 많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렇게 좀 다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알바를 하시든가 현장 분석을 해보시든가 아니면 커피 전문점 하시는 사장님 가서 진짜 조언을 좀 구하고 정중하게 시장 상황을 좀 보시면서 진출해야지 그나마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좀 생존하고 살아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주변에 광주 광산구 저희 이렇게 이쪽에 선운지구만 해도 커피 전문점이 최근에 또 그저께 하나 또 생겼더라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없어지고 생기고. 자, 제가 오늘 뭐 시간 또 되면은 그 모습 영상으로 한번 더 남겨드릴 테니까 그 모습 보시고 커피 전문점 창업에 대한 고민들 신중하게 꼼꼼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퇴직하고 커피 차릴까? 은퇴하고 커피숍 차려볼까? 그런 생각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영상 한번 보시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한번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집 하차이 보이시죠? 1층, 2층 그 공간은 원데이라는 개인 커피숍이 한 1년 정도 운영하다가 폐업한 지 한 2년 정도 공실로 돼 있다가 최근 중화요리 하차이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호남대학교 학교 앞에 있는 대학가 상권인데요. 여기서 가장 오래된 커피숍이 커피베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앞에 있는 커피베이. 이렇게 보이시죠? 네,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커피숍이거든요. 커피베이. 대학가에 있어서 와플과 함께 창업한 지 꽤 오래됐었는데 여기가 가장 학교 바로 앞에 보이는 이렇게 매장이었어요. 손님도 많고 불과 한 3년 전까지는 이쪽 근처에 커피숍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여기서 그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커피숍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불과 지금 한 1, 2년 사이에 커피숍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한 10곳 이쪽 근방 반경 한 2, 3km 내에 10곳에 브랜드 커피숍을 비롯해서 저가 커피 뭐 개인 커피까지 한 10여 곳 이상이 이렇게 갑자기 생겨나면서 이 커피베이가 매출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느껴졌고요. 이 바로 건너편에는 학교 안에 이 대학 안에도 이 복지 차원에서 드롭다 커피숍이 저기 보시면 거기에 입점을 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대학 정문 바로 건너서 이제 메인 거리고요. 이 커피베이에서 한 30m 정도 되면 여기 이제 거의 메인에 엔젤리너스 커피 1층과 2층 규모도 크고 굉장히 크죠. 여기서 지금 이쪽 상권에서는 최고의 브랜드 커피고 가격도 제일 비싼 이 커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터줏대감 두 곳이었습니다. 커피베이, 엔젤리너스 커피 이렇게 이제 두 곳이 있었는데 이쪽 이제 라인부터 해서 이제 대학가 쪽으로 한 10곳에 커피숍이 한 1년 사이에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커피를 요즘 안 파는 곳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이쪽 2층에 보면 설빙도 있는데 설빙도 사실 커피를 파니까 카페? 커피숍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곳은 이제 그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유동인구들이 많죠. 학생들 버스 많이 타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커피숍 있고 임대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커피숍 모습들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밤 10시가 다 되어가서 춥습니다. 오늘 날씨가. 여기 있는 커피리나 커피숍은 여기 폐업을 하고 임대가 나온 지 한 1년 이상이 됐고요. 바로 그 옆에 옆에죠. 옆에는 이 공차라고 이 커피하고 음료를 파는 또 카페가 생겼습니다. 공차. 커피숍은 뭐 직장인의 로망. 그렇죠. 작년에 폐업을 9천 곳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폐업을 많이 했는데 또 창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창업한 커피숍은
14,000개. 그러니까 창업이 폐업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커피 시장, 커피 물류 시장이, 유통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아지니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금융에서 KB 자영업 분석 보고서를 최근에 발표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은 전국에서 커피숍 운영하는 곳이 한 71,000곳, 이게 7월 발표니까 지금 좀 더 늘었을 것 같아요. 한 72,000곳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폐업률이 한 14% 정도 한답니다. 이 지역이라든가 또 상권 입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건데요. 여기 린슈 카페라고 커피, 밀크티, 케이크, 군고구마 파는 곳은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안 된 것 같아요, 오픈한 지가. 예, 저도 이렇게 엊그제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여기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카페가. 지나고 보면 새롭게 하루가 지나면 또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커피 시장. 이게 아마 이렇게 많으니까 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그 지역 브랜드입니다. 지역 커피 브랜드 청자다방.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이 청자다방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군고구마를 파는 이렇게 카페로서 인기를 많이 모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픈한 지가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오픈 초기에는 이렇게 좀 센세이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학 앞이고 저렴한 가격에 또 양도 많이 주는 커피 컨셉으로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곳 매장이 한때는 광주 쪽에서 매출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불과 한 50m 정도의 메가커피가 한 6개월 전, 6개월 전에 생기면서 경쟁 상황에서 좀 매출이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숍에서 이렇게 호빵도 이렇게 팝니다. 2개에 1,600원. 자, 여기 뭐 커피는 이제 그 베이커리에도 커피 아메리카노 1,000원에 또 팔 곳도 있죠. 저가 커피. 또 바로 옆에 편의점에서도 커피를 또 내려주는 커피를 또 팔고 있으니까, 뭐 커피를 뭐 안 파는 곳이 거의 없어지죠. 이렇게 먹는 사람도 많지만 파는 곳도 많다 보니까 수요도 많지만 공급이 많아서. 저기가 이제 메가커피고요. 바로 건너편에는 개인 창업을 한 아지티스라는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아지티스가 한 6개월 정도 먼저 이렇게 오픈해서 여기서 관심을 많이 모았던 커피숍이었는데, 바로 건너편에 메가커피가 생기면서 아주 경쟁이 치열한 시장. 지금 뭐 메가커피는 뭐 커피 시장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죠. 예, 여기서도 예의는 아닌데요. 이렇게 커피 시장이 있습니다. 잠깐 제가 5, 6분 정도 돌아봤는데 커피를 판매하는 곳 되게 많죠. 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춥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아이고 추워요. 예, 잠깐 돌아봤고요. 이게 굉장히 더 많습니다. 좀 지나면 많은데,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아도 커피 경쟁 엄청 치열한 거 느낄 수 있었죠. 네, 창업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신중하고 꼼꼼하게 생각하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칠게요.